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상대국의 관세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해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나서면서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플랫폼법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미국 빅테크에 대한 섣부른 규제가 자칫 통상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오늘 이 플랫폼법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다시 한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종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전민정 기자, 이 플랫폼법의 통상 마찰 우려에 대해서 한기정 위원장이 오늘 입장을 밝혔죠. 네, 그렇습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플랫폼법과 관련해 국익 관점에서 통상 문제로 불거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플랫폼법 입법 논의 과정에서 통상 환경 변화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미국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위원장의 오늘 발언을 보면요, 탄력적 대응을 강조하긴 했지만 재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지는 않는데요. 그동안 독과점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며 플랫폼법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어온 만큼 입법에 대한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공정위도 앞서 플랫폼법 추진과 관련한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측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미국 빅테크에만 차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법안 처리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공정위가 지난해 9월 발표한 플랫폼법은 거대 플랫폼 기업이 자사 우대, 끼워 팔기와 같은 불법 행위를 할 경우 관련 매출의 최대 8%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핵심인데요. 미국은 이 법이 자국의 빅테크 기업을 규제하려는 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플랫폼법이 추진된다면 빅테크 규제에 반발한 미국 정부가 자칫 다른 산업의 통상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정부와 여당 내부에서도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는데요. 산업부는 플랫폼법 입법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부탁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공식 전달했고요. 여당도 최근 미국 통상 환경 급변을 고려해 플랫폼법 처리를 재검토하거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플랫폼법 입법에 제동이 걸릴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속도 조절을 주장하는 여당과 달리 야당은 정무위 소유의 플랫폼법이 상정되지 않을 경우 신속 처리 안건, 즉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통상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무위는 이달 중순 이후 전체 회의를 열어 플랫폼법을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가 된 삼성전자가 오늘 주식 양수도 계약 대금 지급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공식적인 절차가 모두 끝나면서 삼성의 로봇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부 홍원표 기자 나왔습니다. 홍 기자, 이 삼성의 로봇 사업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손을 잡고 본격적인 AI 기반의 로봇 개발에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 31일 약 2,600억 원을 들여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 20.3%를 추가로 확보를 했는데 오늘 대금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총 3,500억 원을 투자해서 지분 35%를 확보하는 절차가 끝난 겁니다. 삼성은 이번 인수와 함께 미래 로봇 추진단을 새로 만들었고 또 삼성 리서치 내 로보틱스 연구 조직도 강화했습니다. 여기에는 자율주행과 AI 기반의 로봇 특허 출원을 늘리는 등 이 로봇 기술 개발 전반을 총괄하는 조직 개편도 함께 진행 중입니다. 네. 당장은 상반기 출시 예정인 볼리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CES에서 첫 선을 보인 볼리는 이 AI가 탑재된 공 모양의 반려 로봇입니다. 집 안에서 움직이면서 비서와 같은 역할을 수행을 하는데 삼성전자가 세상을 놀라게 하겠다면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미 발표했던 로봇을 제대로 만드는 데 집중을 하는 것 같은데 혹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이나 추가적인 인수합병 소식은 없습니까? 네, 일단 삼성전자는 가정에서 볼 수 있는 볼리 또 웨어러블 로봇인 보핏을 먼저 선보이고 장기적으로는 휴머노이드 개발에도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네. 먼저 산업용 로봇을 오는 2030년까지 반도체 산업 현장에 적용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와 동시에 인간 형태를 띤 이 휴머노이드 개발도 적극 추진할 것으로 보이는데 당장은 테슬라 등 이 글로벌 빅테크에 비해서 기술이 뒤처지고 있기 때문에 가우스로 대표되는 자체 AI 기술력을 끌어올릴 방침입니다. 또
과거에 휴보를 만들었던 오준호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이 테슬라 옵티머스에 버금가는 로봇을 선보이겠다 이런 포부도 갖고 있습니다. 네. 또 오는 2029년까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 23.6%를 추가로 인수할 권리도 남아 있는데 향후 콜옵션 행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에 추가로 또 AI 소프트웨어나 로봇 기업의 M&A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이 테슬라가 포문을 연 휴머노이드 인간형 로봇 경쟁에 빅테크 기업들이 잇따라 참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오픈 AI, 뭐 구글, 애플에 이어서 메타도 투자 계획을 발표했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휴머노이드는 옵티머스를 앞세운 테슬라가 좀 앞서 있다는 게 중론인데요. 네. 이미 테슬라는 4년 전에 옵티머스를 공개를 했고 이르면 올해부터 산업용 옵티머스가 공장에 배치될 수도 있습니다. 당초 휴머노이드와는 좀 거리가 멀었던 메타도 최근 이 휴머노이드 개발 전담팀을 꾸렸다는 소식이 지난 14일에 나왔는데 메타는 자사 AI 플랫폼인 라마를 탑재한 이 휴머노이드 연구 개발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이 테슬라 옵티머스의 경쟁사로 불리는 이 로봇 기술을 보유한 이 피규어 AI와 로봇 개발 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또 구글은 지난 13일에 로봇 개발 업체 앱트로닉에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앱트로닉은 현재 아폴로라는 휴머노이드를 개발하고 있는데 네. 이미 이 메르세데스 벤츠 공장이 시험 가동 중이기도 합니다. 기술력이 상당히 좀 앞서 있는데요. 앱트로닉이 3억 5천만 달러 투자 유치를 했는데 구글이 주요 투자자로 참여했습니다. 또 애플과 뭐 오픈 AI, 아마존 등도 로봇 개발 계획을 내놨는데 거의 모든 빅테크가 다 뛰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빅테크들이 경쟁적으로 로봇 개발에 나서는 좀 궁극적인 이유는 뭡니까? 일단은 뭐 표면적인 이유는 산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건데요. 뭐 테슬라가 옵티머스를 생산 현장에 투입하려는 것은 생산성을 높이고 또 사람이 하기 힘든 일을 대신해서 안전성도 확보하기 위한 겁니다. 네. 앞서 언급한 이 뭐 메르세데스 벤츠나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현대차도 좀 같은 이유인데 한편 로봇 개발은 또 국방이나 우주항공 또 자율주행 같은 미래 산업에도 적용하기 위한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국가 안보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전쟁 가능성에 대비한 군사용 휴머노이드 개발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상대국인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군사용 로봇 개를 내놨는데요. 최근 정부 주도의 휴머노이드 개발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또 향후에는 인간이 직접 하기 어려운 우주 탐사 등에도 로봇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홍원표 기자였습니다. 오늘 증시 이슈 짚어보는 박혜린의 마켓 톡톡 시간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정책에 대한 불안감에 주요국 증시가 휘청거리는데도 국내 증시 악재를 이겨내고 있죠.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던 코스피는 오늘 마침내 2,600선 위로 안착했습니다. 올해에만 약 8.8% 상승한 겁니다. 시장에선 1분기 코스피의 상단이 2,700선 돌파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상승세는 더 가파릅니다. 지난해 내내 부진했던 실적으로 투자자에게 실망을 안겼던 코스닥 지수는 올 들어 13.3%가량 오르며 세계 주요국 증시 수익률 3위로 이렇게 올라섰습니다. 이달 하루 평균 거래 대금도 지난달 대비해서 30% 증가해 9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국내 증시에 훈풍이 돌면서 얼어붙어 있던 IPO 시장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동국생명과학은 공모가보다 39% 상승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이로써 이달에 상장한 종목들 중 LG CNS와 IG넷을 제외하곤 모두 공모가보다 높은 가격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달에 상장하는 종목 3개가 남아 있습니다. 모두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서 희망 공모가액의 상단으로 공모가를 확정했고요. 일반 청약에서 높은 경쟁률을 보여준 만큼 기대감이 높습니다. 글로벌 인기로 편의점 발주까지 막혔다는 불닭볶음면.
제조사 삼양식품의 주가가 오늘 장중 90만 원을 돌파해 역대 최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지난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연간 3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돌파했던 삼양식품. 실적 전망 어떨까요? 증권가에선 불닭볶음면의 인기가 단기 유행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도 해외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올해는 매출 2조 원, 영업이익 4천억 원을 무난히 돌파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목표 주가는 평균적으로 97만 원 제시되고 있고요. 키움증권은 120만 원 제시하며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승승장구하고 있는 삼양식품. 다만 트럼프발 관세가 관건입니다. 미국이 주요 수출지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식품 업종으로 튈 경우 미국의 생산 공장이 없는 삼양식품에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까지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 톡톡이었습니다. 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 금으로 이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실물 금뿐 아니라 금 통장, 금 상장지수 펀드까지 뭉칫돈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은으로도 이 투자 열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증권부 김세영 기자 나왔습니다. 김 기자, 올해 들어서만 벌써 2천억 원이 넘는 돈이 이 금 상장지수 펀드 ETF에 몰렸죠? 네, 새해 들어서 국내에 상장된 금 ETF에 자금이 2,296억 원 몰렸습니다. 현재 국내 상장된 금 ETF는 총 6종인데요. 지난 14일 종가 기준 6종의 금 ETF 순자산 총액은 1조 3,382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유일하게 금 현물에 투자하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의 에이스 KRX 금 현물 ETF의 경우 연초 이후 투자자들이 1,241억 원 순매수했습니다. 네. 수익률은 30%에 육박해 같은 기간 코스피 수익률의 약 4배를 기록했죠. 금 관련 상장지수 채권 ETN도 상승세입니다. 지난 14일 기준 금 ETN의 지표가치 총액은 지난해 12월 30일과 비교했을 때 708억 원 늘었습니다. 지표가치 총액은 ETN의 실질가치 총액을 뜻하는 것으로 ETN 시장 규모가 지난 연말에 비해 13% 증가했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 사람들이 금 투자에 몰리면서 이 국내 금값이 해외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까지 붙었다고 하던데 상황이 이렇다면 지금은 해외 금 상품에 투자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금 KRX 시장에서 지난 14일 하루 금 거래액이 1,351억 원을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죠. 네. 금 투자 수요가 폭증하면서 KRX 금 시장의 시장가가 국제 금 시세보다 20% 넘게 비싸지는 등 괴리율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국내 유일의 금 현물 ETF 에이스 KRX 금 현물은 이달 들어 괴리율이 1% 이상인 상태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금값에도 비트코인처럼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붙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날 1kg 금 현물 가격은 이날 종가 기준 15만 8천 원으로 전 거래일보다는 빠졌지만 여전히 국제 시세보다 18%가량 높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은 해외 시장 대비 국내에서 강력한 투기 수요가 발생할 때 형성되는데요. 최근 금값 상승에 따라 국내 투자자들의 금 투자 수요가 몰리자 KRX 금 시장에서도 김치 프리미엄이 발생한 겁니다. 국내 금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형성된 만큼 금 투자 시 해외 금 상품을 고려하라는 조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장 궁금한 건 금값이 어디까지 오를까입니다. 온수당 3,000달러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런 좀 부담 때문에 이제 은으로도 좀 투자 열기가 이어지고 있죠. 네, 금값이 장기적으로는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또 클 수도 있다는 건데요. 네. 금값이 오른 가장 큰 배경으로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우려가 꼽히는데 관세가 협상 수단으로 활용될 경우에 금 가격 상단이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금 대신 은까지 투자 열기가 옮겨붙고 있는데요. 은은 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다는 분석이 나와서 금 투자 기회를 놓친 투자자들이 은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네. 은에만 투자하는 코덱스 은 선물 ETF는 올해 들어 12.52% 올랐고 개인 투자자는 97억 원어치 사들였습니다. 은 ETN 지표 가치 총액도 연초 이후 309억 원 늘었습니다.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골드실버 레이쇼가 약 90배 정도, 역대 평균으로 보면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은 가격의 상대적인 저가 매력은 충분하거든요. 은으로의 대체 수요들 자체도 계속 은 가격을 상승을 이끌 수 있다고 보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금은 여전히 투자 가치가 높지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은에도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조언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김채영 기자였습니다.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무차별적인 관세 폭탄으로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기업들이 국내에서도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법부가 노조의 생산시설 불법 점거 행위에 따른 손해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판결을 내리면서 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산업부 장슬기 기자 나왔습니다. 장 기자, 이게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장을 불법 점거하면서 생긴 손해인데 책임은 없다는 게 법원의 판결입니다. 기업들의 입장 참 난감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먼저 정리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주였죠. 이 현대차가 비정규직주의 불법적인 생산시설 점거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청구한 소송이 4건입니다. 네. 그런데 재판부가 현대차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에도 재판부는 사내 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면서 이 울산 공장 라인을 점거하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에 관련해서 배상 책임을 면제한 바 있습니다. 이런 노사 관련 소송에서 재판부가 잇따라 노조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기업들은 변칙적인 불법 행위가 만연해지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망연자실해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한국경제인연합회는 오늘 노조의 불법 쟁의 행위가 기업 재산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데에도 배상 책임은 없다는 결론이 우리 산업 현장에서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좀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경총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노조의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을 좀 했고요. 한국자동차 모빌리티 산업협회도 산업 현실을 도외시한 판결이라면서 이렇게 경제단체들이 잇따라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외에도 대기업들 노사 관련 소송에 대한 판결이 올해 안에 여러 개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앞으로 남아있는 재판이나 판결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번 판결로 앞으로 노조의 행위로 생산 차질을 빚게 되더라도 회사는 그 손실을 온전히 감내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에는 그간 판례를 뒤집고 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 경영 인센티브와 같은 각종 수당들까지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게 되면 여기에 이제 연동되는 수당도 증가해서 노동자에게는 유리해지는 반면 이 기업에는 인건비 증가 부담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게 됩니다. 네. 또 현재 삼성전자와 이 SK 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이 이런 관련한 임금 소송이 지금 대법원에 좀 계류 중인데요. 만약 이 대법원에서 민간 기업에 대해서도 여러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추가적인 줄소송이 예고가 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일부 기업에서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서 과거 소급분까지 요구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기업들은 역대급 노무폭탄이 예고돼 있다며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트럼프 관세 폭탄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는데 그야말로 좀 내우외환 상황입니다. 부담이 상당히 커지겠네요. 네, 제가 좀 현장에서 직접 들어보면요. 기업들은 이 대내외 악재가 모두 겹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위기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네. 있습니다. 이 전국이 불안정한 시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폭탄까지 이어지면서 이 국내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경제사절단을 꾸려서 민간이 경제 외교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특히 4월부터 당장 관세 대상이 될 수 있는 좀 자동차 업계를 좀 보면요. 미국이 10%의 관세를 적용하면 현대차와 기아의 영업이익이 각각 1조 9천억 원, 그리고 2조 4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통상임금과 관련한 소송에서 기업들이 줄패소를 당하게 되면 이 기업들은 연간 수조 원 이상의 추가 인건비 부담이 더해질 것으로 추산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산업부 장슬기 기자였습니다.
전세 대신 월세를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500만 원이 넘는 월세를 내는 사람이 5년 전보다 6배나 늘었습니다. 이 월세 가격도 꾸준히 오르면서 임대차 시장이 새로운 투자처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정부도 규제를 풀어서 민간 자본의 힘을 빌려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을 준비하고 있는데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방서우 기자입니다.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대단지 아파트.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하는 사람이 늘면서 이 아파트의 월세 가격은 불과 한 달 새 50만 원 넘게 올랐습니다. 월세 고공행진 속의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 가격 지수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지난 2015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고가 월세 계약도 늘고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 월세 계약이 40%에 달했고 월세를 500만 원 내는 경우도 6배나 늘었습니다. 탄탄한 월세 수요에 외국계 자본들도 달려들고 있습니다.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는 임대주택 개발을 위해 1,30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고 지난해 11월에는 모건 스탠리가 서울 강동구 길동 임대주택의 새 집주인이 됐습니다. 정부도 민간 자본의 힘을 빌려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는 새로운 장기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기업의 임대료 규제를 풀고 세제 혜택을 줘 그동안 공공 중심으로 운영됐던 임대주택 시장을 민간에 개방하기로 한 겁니다. 자율형 같은 경우에는 임대 보증 가입 의무와 임대차 계약 신고 의무만 부여하게 되고요. 준자율형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거주하는 기간 동안 임대 기간 동안 계약갱신 청구권과 5% 상한 제한을 계속해서 적용을 받되 임차인이 바뀔 때는 시세만큼 올려서 받을 수 있도록. 전문가들은 신유형 장기 임대주택 도입 시 주거 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봤습니다. 다만 신유형 장기 임대주택이 활성화되려면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이 필요한데 현재는 관련 법 전부가 국회에 발이 묶인 상황입니다. 정부는 2월 임시국회 때 법안 심사를 진척시키겠다는 계획이지만 조기 대선 전국을 맞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방서우입니다. The Worcester Art Museum opened its doors in 1898, and from the get-go, we collected Impressionist art. It's an honor and a pleasure to be here and to show the treasures from our collection to the Korean audience. 뉴스 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